오늘은 미국은 내전 중이란 책의 저자이신 KBS 강윤기 PD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PD님 모시고 미국의 심각한 정치적 갈등과 상황들, 주목할 만한 투자 아이디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작가님, 미국은 내전 중이라는 신간을 발간하셨는데 전체 이 책 읽으면서 아니 미국이 무슨 뭐 내전까지가 그렇게 심각한가 했는데 바로 어저께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사건 이슈가 있으면서 야 이게 진짜 심각하구나. 네, 네. 꼭 이거를 웅달식방 시청자분들한테 전해야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을 직접 만나보셨다고 하셨는데, 네, 많이 만나봤죠. 네, 도대체 평범한 미국 국민들이 왜 이렇게 트럼프를 지지하는 건지 뭐 어떤 키워드가 좀 있을까요? 그 트럼프를 지지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네. 고졸 이하의 백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음. 과거에는 미국의 제조업의 중기에 네. 공장을 다니시면서 중산층의 삶을 영위하셨던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분노와 좌절이 있는데 네. 그 핵심은 뭐냐면은 이민자들 때문에 네. 내 일자리를 빼앗겼고 음. 그리고 우리 위대한 조국 미국이 지금 마약 중독자들로 넘쳐나면서 치안이 네. 불안해지고 있다. 살기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때 딱 혜성같이 나타난 트럼프가 네. 여러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듭시다. 여러분들의 탓이 아니에요라고 말을 해줬던 거죠. 사실은 그런 걸 이해하게 되면은 네. 트럼프 지지하시는 분들 심리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 그 PD님께서 일자리, 뭐 치안, 마약 뭐 이런 얘기, 이민을 얘기해 주셨는데 실제로 마약하고 치안 얘기를 생각해 보니까 PD님께서는 미국 필라델피아에 직접 현지에 가셔서 좀비랜드라고 소위 불리는 켄싱턴 거리를 취재를 KBS에서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네,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네, 네. 도대체 어느 정도로 그게 마약이 좀 심각한 건가요? 제가 사실은 미국에 3년 동안 특파원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미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느꼈던 것이 마약 문제예요. 생각보다 마약이 너무 많이 퍼져 있고 네. 사회적 부조리가 악영향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는 켄싱턴 거리라고 하면 사실 한국에서도 많이 아세요. 많이 들어봤고 워낙 네. 그 영상들이 충격적이어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지난해 초에 갔는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제가 취재를 위해서 이 거리에 2번 갔었습니다. 사실은 정말 큰 마음 먹고 긴장을 하고 갔었던 것인데요. 미국에서도 마약 중독자들이 가장 집단적으로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이 켄싱턴 거리입니다.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 거리의 이름인데요. 네. 단순히 이 거리에만 이렇게 마약 중독자들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거리를 중심으로 어떤 통계에 따르면 한 6천 명 정도가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주로 노숙 생활을 하고 있고요. 제가 현지에서 만났던 한 마약 중독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다른 곳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마약을 하다가 좀 더 자극적이고 더 중독성이 강한 마약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고 또 내가 마약을 투여하거나 흡입하더라도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곳이 어딜까 생각하다가 켄시턴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네. 켄시턴에서 마약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가보면은 뭐 좀비처럼 이렇게 네. 움직임이 부자연스럽다든지 아니면 길거리에서 주사기로 마약을 투여하는 모습, 네. 그다음에 마약 거래를 실제 사고 파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고요. 사실 저는 정말 그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펜타닐 뭐 다 이제 한국 분들도 많이 들으셨는데 자일라진 같은 이제 신종 마약들이 나오면서 네. 그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이 켄시턴 거리가 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피디님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과거에는 무슨 뭐 히로뽕, 필로폰 이런 거 하면 뭐 이렇게 막 몽롱한 듯한 그런 이미지였는데 이거는 사람이 무슨 좀비처럼 막 이렇게 있고 뭐 네. 허리가 막 이렇게 꺾여 있고 이렇다면 네. 이게 마약 뭐 신종 마약 때문에 이게 그런 건가요? 그럼요. 예. 사실 그 광경을 보고 있으면은 정말 공포스러워요. 공포스럽고 영화의 한 장면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좀비처럼 이렇게 가만히 서 있거나 몸을 구부리거나 그리고 천천히 움직임이 빠르지 못합니다. 네. 천천히 움직이는 사람들 쉽게 볼 수 있고요. 네. 뭐 눈빛은 뭐 초점이 없습니다. 초점이 없고요. 한두 걸음 걷다가 다시 또 몸을 비틀고 이런 걸 반복을 하고요. 가만히 서 있는 분들도 많고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분들은 마약 중독으로 인한 신경 이상으로 네. 그 판단력과 운동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반응이 늦는 거죠. 뭐 위해를 가한다든지 혹은 옆에서 어떤 큰 일이 벌어져도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좀 더 안타까운 거는 최근에는 자일라진이라는 신종 마약이 이제 나왔어요. 이거는 원래는
동물의 그 마취제로 쓰이던 건데요. 이게 어. 값이 싸고 또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중독성이 강하다 보니까 네. 이 켄싱턴 거리에 많이 퍼졌는데 음. 이 자일라제는 피부에 괴사를 일으킨다고 해요. 그래서 아. 켄싱턴에 가보면 실제로 팔다리를 절단했거나 아유. 혹은 팔과 다리 같은데 몸에 이렇게 야구공만한 구멍이 있는 분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거죠. 그런데 또 특이한 거는 그 와중에도 멀쩡하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저분들은 뭐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다들 건강해 보이고 그쵸. 체격도 건장했거든요. 그분들은 그 마약 중독자들에게 마약을 파는 마약 판매상들이에요. 거래상들이에요. 그분 도와주는 분도 아니고 판매상이에요. 켄싱턴에서 건강한 체구를 가진 멀쩡한 사람들은 마약 거래하시는 분들이고 거래상들이고 네. 뭐 중독자들은 사실은 일반적인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야, 이게 참 얘기만 들어도 제 사진을 봐도 이게 미국에서 이룰 수 있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아까 서두에 피디님께서는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 국민들은 내 사랑하는 조국이 지금 마약에 물들었고 좀 치안이 무너져 이래서 네. 지지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 그 영상 보신 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마약 중독이 심각한 건 알겠어. 특히 저 뭐 켄싱턴 거리에서. 근데 대낮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저렇게 마약을 하고 있으면 아니 경찰은 뭐 하고 있는 거냐? 뭐 잡아서 뭐 이렇게 뭐 시설에 넣든지 뭐 리헵을 하든지 뭐 왜 이게 해결이 몇 년째 지금 해결이 안 되고 방치되는 건가요? 경찰이 없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켄싱턴 거리에만 가도 중간중간 코너마다 경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내려서 직접 어떤 치안 활동을 하진 않고요. 주로 순찰차가 주차해 놓은 상황에서 그 주변을 살펴보는 정도인데요.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경찰이 왜 이걸 단속하지 않지? 바로 눈앞에서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고 마약 투여가 이루어지고 불법 행위들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그 현지 시민단체 NGO 시민단체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왜 저러냐? 경찰들이 왜 그러냐? 근데 그분 말씀이 결국 또 다른 미국 사회의 모순이 나오더라고요. 총이었습니다. 총. 마약상들이 대부분 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방문했던 날 바로 전날에도 네. 그분들 말씀이 여기서 총격전이 벌어졌다. 뭐 거래상들끼리 혹은 마약 중독자와 거래상끼리 네. 혹은 뭐 다른 조직끼리 이렇게 총격전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 경찰이 쉽게 접근하거나 진압하기 힘든 상황인 거죠. 정말 큰 피해를 네. 감수하면은 모르겠지만 경찰은 제가 보기에 현지의 마약 중독자들을 단속하거나 마약 거래 상황을 진압하는 것이 아니라 네. 켄싱턴 거리 밖으로 퍼져나가는 거를 막는 게 더 주안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마약해서 할 거면 이 안에서만 하고 딴 데 그렇죠. 가지만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일반인들이 들어온 걸 또 막아주면서 어느 정도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들만의 거리를 만들어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지만 그렇게 볼 정도로 네. 경찰이 직접적인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그 마약상이 무서워서 그들과의 무력 충돌이 무서워서 이런 걸 못하는 건 약간 저 남미 뭐 멕시코나 콜롬비아 약간 이런 깽단 느낌이 나는데 미국 하면은 뭐 공권력이 센 나라잖아요. 근데도 손을 못 댄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단순히 켄싱턴 거리만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뭐 뒤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대도시에서 지금 치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게 다 마약, 네. 노숙인과 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또 그 부분은 또 일자리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고요. 곳곳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의 지금 치안 상황이 좋지 못하고 현재 경찰력으로는 조금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그 상황이 좋아지기보다는 조금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근데 한편에서는 이 마약 문제가 미국의 제약회사의 탐욕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중국이나 멕시코 특히 중국이 21세기의 신아편 전쟁으로 미국을 마약으로 공격하고 있다라고도 합니다. 좀 이렇게 마약이 미국에 광범위하게 퍼진 원인은 좀 무엇일까요? 그 신 21세기 마약 전쟁이다, 뭐 네. 아편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음모론이긴 한데요. 뭐 나름의 근거는 있습니다. 주로 뭐 예전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마약은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장 뭐 유행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마약이 펜타닐이라는 이제 알약입니다. 알약인데요. 네. 이 펜타닐도 당연히 멕시코 카르텔을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데 네. 이 원료를 중국에 있는 화학 업체들이 대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실제로
많이 거기 생산이 되고요. 중국이나 인도에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당연히 중국과 멕시코의 범죄 조직이 있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인데 저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뭐 좀 뜬금없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거는 제가 혼자 생각한 것이 아니고 네. 취재 도중에 제가 그 뉴욕시 특별검사 마약 담당 특별검사를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건데 미국은 다 아시다시피 한국과는 다르게 완전한 민영 의료보험 체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적정 수준의 의료 혜택을 보려면은 1인당 한 달에 최소한 4,500달러는 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돈으로 치면은 60만 원, 70만 원 되겠죠. 뭐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은 의료보험비만 거의 뭐 300만 원, 250만 원에 300만 원 나가기 때문에 상당수가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도 뭐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최근 들어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잖아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느는데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신경정신과에 못 가는 거예요. 약을 처방전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경우 이 사람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게 결국은 SNS라든지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마약성 진통제라든지 아니면 진짜 마약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보는 것이 좀 타당하고요. 더불어서 최근에는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마약이 많이 퍼지고 있어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 마약 때문에 사망하는 케이스도 상당히 늘고 있고요. 무슨 뭐 캔디나 젤리처럼 이렇게 마약을 뿌린다고 막 그 펜타닐 원료를 가공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펜타닐을 자기도 모르게 뭐 투여받거나 흡입하는 경우도 많고요. 얼마나 독성이 강하냐면은 펜타닐 원료를 그 검문하던 경찰이 그 냄새가 맡고 흡입해서 쓰러지고 기절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청소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SNS가 워낙 퍼지다 보니까 호기심에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정신적인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남한테 말을 못하고 쉽게 이제 마약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취재 도중에 마약 오남용 사례 때문에 사망한 청소년들의 부모를 많이 만나봤는데요. 그분들의 말씀이 다들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뭐 우리 아이가 우울증이 있었는데 우리 어른들한테 말을 하지 않고 혼자 이렇게 SNS 구했다고 하더라라는 건데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많았고 이 SNS에는 결국은 제가 보니까 이 마약을 거래하는 일종의 암호들이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우리가 잘 모르는 이모티콘 이거 보면은 어떤 마약을 원하는 거고 어떨 때 뭐 거래를 하는 것이다. 이 암호는 마치 우리가 군대에서 암구호를 바꾸듯이 매일매일 혹은 주기적으로 바뀌면서 거래를 하면서 단속을 피해가고 있다. 그렇더라고요. 일상적인 SNS 글처럼 보이지만 그게 사실 마약 어떤 거래 암구인 거고. 네. 그래서 그 미국의 많은 부모님들이 SNS를 이 마약 청소년 마약 오남용의 온상, 그러니까 주범으로 원흉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뭐 페이스북 메타 앞에서 집회를 하신다든지 틱톡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많이 항의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런 집회도 합니다. 괜히 하는 게 아니군요. 들어보니까. 네네. 그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전 다른 의미로 느껴지긴 했지만 뭐 메타를 폐쇄해야 된다. 이런 게 여기도 약간 연관이 있는 거네요. 이런 것과도. 사실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도 SNS가 가지는 장점도 물론 많지만 지금 보면은 뭐 마약 문제, 총기 문제, 학교 폭력 문제 같이 미국 사회에서 주로 지금 논의되는 사회적 문제점들이 다 SNS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PD님 이렇게 마약 중독이 미국에서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게 뭐 필라델피아나 이런 특정 지역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미국 전역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상적인 일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안타깝지만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일이고요. 물론 필라델피아의 켄시턴 거리가 뭐 이렇게 나쁜 표현으로 하면은 마약이 제일 먼저 새로운 마약, 신종 마약이 들어오고 소개되는 곳이긴 해요. 그래서 퍼져 나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미국 전역의 대도시에서 비슷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대도시마다 뭐 일정한 구역, 거리가 마약 중독자들로 넘쳐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 뉴욕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LA 같은 경우는 이제 스키드로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고요. 뭐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시카고, 뭐 시애틀 같은 경우도 있고요. 미국의 많은 대도시에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고 이 아까 제가 자일라진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자일라진 신종 마약, 최신 신종 마약인데 이게 지금 켄싱턴에서
발견되기 시작했고 네. 지금 켄싱턴 거리의 마약 중독자 샘플에서는 약 70% 정도가 이 자일라진이 검출된다고 해요. 근데 이게 그 정도 되니까 다른 도시에서도 한 20-30%씩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이게 퍼지는 거죠. 퍼지는 이렇게 거죠. 거미줄처럼 퍼져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럼 그 자일라진이라는 그 신종 마약은 펜타닐보다도 뭐 더 진화한 그런 악성인가요? 이게? 펜타닐보다 값은 더 싸지만 네. 중독성은 더 강하고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왜냐하면 펜타닐은 워낙 이제 알려지고 펜타닐에 대한 폐해가 네. 몇 년 전부터 좀 유명해지면서 단속도 심해졌고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제 그 마약생들도 펜타닐 구하기 힘드니까 더 쉽고 더 빠르게 더 싸게 구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동물에게 쓰는 마취제인 자일라진을 다른 마약에 섞어서 유통시키는 거죠. 아, 그렇게 되면은 그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빨리 중독이 되고 그걸 계속 찾게 된대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에 괴사가 생긴다든지 부작용은 돌이킬 수 없이, 왜냐하면 펜타닐까지만 해도 제가 듣기로는 네. 그 치료가 가능하다입니다. 이게 해독 치료가 가능하대요. 아, 나중에. 근데 이 자일라진은 해독 치료도 좀 잘 안 되는 그런 위험한 마약이라고 합니다. 한번 하면 이제 뭐 돌이킬 수가 없는. 네네네. 그러면은 이렇게 마약을 유통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그럼 뭐 어딘가 미국으로 이렇게 전국 대도시로 막 들여오는 그런 루트가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 루트가 지금 그 중국이나 멕시코가 연관이 돼 있다 뭐 그런 네, 주장인 네네.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흔히 아는 이제 코카인 같은 네. 이제 화약 약품이 아닌 고전적인 마약들은 콜롬비아라든지 페루, 남미에서 네. 생산이 된 다음에 네. 지금은 이제 에콰도르 같은 곳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선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오면은 멕시코를 통해서 그 멕시코 국경, 미국과 멕시코 국경이 워낙 길다 보니까 빈틈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난민들도 넘어오는 거고 이민자들이 네. 그걸 통해서 거래가 되는 거죠. 거래가 되는데 지금 신종 마약들은 이렇게 남미에서 생산할 필요 없이 네. 재배할 필요 없이 만들 필요 없이 간단한 알약, 화학약품도 가능하다는 거죠. 아. 근데 이제 그런 복제약이라든지 약품을 많이 생산하는 대규모로 생산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나 인도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은 이제 펜타닐이라든지 이런 자일라진 같은 약들은 고전적인 의미에서 남미에서 오는 게 아니라 네. 약을 많이 생산하는 중국이나 인도 등에서 수입이 돼서 멕시코의 카르텔이 유통을 시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럼 중국이나 인도가 직접적으로 유통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서 생산을 워낙 많이 하니까. 네네네. 아, 그런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편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네. 이제 당연히 미국 정부에서도 중국 정부에 많은 협조 요청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 좀 그만 좀 해라, 단속해달라. 지금 난리 났다. 근데 이제 중국 정부는 우리 열심히 하고 있어라고 네. 말을 하겠죠, 당연히. 네. 근데 미국 정부나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단속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미국을 병들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라고 의구심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 실제로 제가 찾았던 마약 중독 피해자, 그러니까 뭐 돌아가신 분, 사망한 청소년의 부모님들은 네. 집에 갔을 때 정말 강력한, 아주 강한 중국에 대한 혐오를 갖고 계셨어요. 중국이 우리 아이를 죽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았습니다. 그게 뭐 말하는 것만큼 미국인들이 보기에는 중국 정부가 제대로 단속을 안 하고 있다. 네네. 그들이 보기엔 적어도. 그들이 보기엔 그렇죠. 아. 중국 정부는 뭐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피디님, 이게 마약 중독자들이 이렇게 많다면 미국 전역에 아무래도 이게 치안이 멀쩡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럼 저라도 네. 거기 살고 싶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치안 문제는 괜찮은 건가요? 아마 이번 대선에서도 치안 문제가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많은 미국인들이 이거는 뭐 공화당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 보수 진보를 다 떠나서 느끼고 있는 게 치안 상황이 너무 악화됐다. 코로나19 이후에 더 심각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마약하고도 당연히 연결이 됩니다. 이게 좀 악순환의 연속인데요. 일단 마약 중독자들이 늘어나면 네, 그 사람들은 노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노숙을 하면서 범죄가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럼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치안이 안 좋아지죠. 치안이 안 좋아지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렇죠. 거의 위험한 동네니까. 도심이 공동화되죠. 네. 그럼 다시 또 노숙자가 더 몰려듭니다. 아, 근데 처음에 마약 중독자라든지 노숙인들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오는 거죠. 음. 그러니까 노숙인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오고 네. 그 노숙인이 마약 중독자가 되고 마약 중독자가 치안 문제를 악화시키고 그러면서 다시 또 노숙이 더 늘어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이분들도 그냥 처음부터 노숙인이 된 게 아니라 잘 해보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거군요.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전부는 아니겠죠. 근데 제가 실제로 만났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코로나19 시기에 경제적 실패를 했거나 실직을 했거나 뭐 그런 경우로 노숙을 시작한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 게 또 연결이 되는군요. 그럼 또 코로나19도 중국에서 나왔으니까 또 이제 네네. 어떻게 보면 계속 연결되네요. 이게.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뒤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코로나19 시기에 네. 아시아인들에 대한 증오 범죄, 혐오 범죄가 심각했던 이유도 한 이런 연유가 있는 거죠. 그냥이 아니라 너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네, 망가졌어. 네, 네, 네.